네, 유인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이 지문의 소재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은 윤리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리소비란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기 전에 그런 윤리적으로의 행동들을 통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구매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유를 산다고 할 때도 단순히 그 우유를 산다가 아니라 이 과정 안에서 노동력 착취가 되는 그런 기업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환경적인 오염, 기후에 대한 변화 등과 같은 되게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그런 곳에서는 사지 않는다는 게 윤리적 소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처음에는 윤리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윤리 소비가 결국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윤리 소비가 아닌 기업에서의 윤리적인 행동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의 자체에서 총 큰 포인트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제시와 해결책에 대한 제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의 순서와 흐름을 가지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한솔고등학교 특성상 내용 일치, 불일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용을 읽으면서 흐름만 파악한다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약을 하고 그에 대한 암기를 하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파악과 문제풀이에 대한 공부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노동력 착취,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동물들의 그런 학대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주요한 우려로 되어 왔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리와 연관된 그런 사항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90년도에 하나의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스캔들이냐면은 그 기업들 like, 나이키, 애플, 네슬, 그리고 월마트의 그런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같은 그런 기업들의 스캔들이 있었대요. 어디에 포함해서냐면은 이런 그리고 또에서 오염과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력 착취에 대한 스캔들이나 아니면 오염과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인식의 증가함에 따라서 윤리 소비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는 마치 인과관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은 이런 공정무역과 그리고 유기농 그리고 친환경적인 상품들을 삼으로써 이 소비자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영향?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들의 관습을 바꾸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양유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남양유업이 사람들에게 그 직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착취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아니면 안전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해서 소비자들이 야 얘네들 거 사지 말자 라고 말해서 그들의 관습을 바꾸려는 행동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처럼 여기에서도 공정무역이나 아니면 유기농 아니면 친환경적인 상품을 사면은 여기 기업들도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3번까지가 3번까지가 하나의 1단락이었고 이 두 번째에서 however이 나왔죠.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리사이클링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공정무역으로 사용을 했어도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윤리적인 소비를 했는데 윤리적 소비의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수십억 명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가난에 살고 있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매년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계속 위험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윤리적 소비는 효과가 없다는 걸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연구는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은 차이가 없대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탄소 발자국에 대한 차이. 이 탄소 발자국은 뭐냐면 또 환경적인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사인에 쓰냐면은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이런 탄소 발자국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가 효과가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커다란 스케일의 산업적인 그런 오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선택들보다 훨씬 더 그 중요하고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또 여기에서도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1, 2, 3, 세 번째까지가 1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까지가 2단락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한편으로서 대조되는 말들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한편 윤리적인 생산품들이 종종 훨씬 더 비싸기도 하대요. 가격적인 부분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수입이 빈번하게 간대요. 똑같은 기업에게 간대요. 네, 잠시만요. 네. 어떤 기업이냐면은 책임감을 가진 그런 그 위험한 그 해악을 주는 해를 끼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윤리적인 소비가 더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익이 누구한테 가냐면은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기업한테 간다는 거니까 내용이 좋아지지 않는 거겠죠. 소비가 효과가 없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비싸. 그리고 나쁜 기업도 이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회사들은 팔지도 몰라요. 이런 공정한 계약의 공정무역의 커피들을 또는 친환경적인 옷을 높은 가격으로 팔지도 모른대요. 어떤 반면이냐면은 지속하는 반면에 그런 의심할 만한 노동과 그리고 환경적인 관습 또한 의심할 만한 노동과 환경적인 행동에 대해서 계속 하더라도 더 비쌀 거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여러분 친환경적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착취를 안 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 커피를 딱 만들었어요. 근데 그 커피는 결국 더 비싸겠죠. 높은 가격을 파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착취를 하지 않는지도 않는 그런 questionable한 labor 이런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싸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 소비의 어려움이죠. 이런 것들은 놓여있대요. 어디에 놓여있냐면은 그런 가정, 어떤 가정이냐면 쇼핑 습관이 혼자 하는 쇼핑 습관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에 놓여지고 있다는 게 어려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정에서만 소비 습관을 바꾸기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by ing 여기든 이거는 뭐뭐 함으로써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해주면은 뭐뭐 함으로써와 주절이 나오면은 얘네들의 관계는 인과 관계예요. 이게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인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개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이것들은 하게 만듭니다. 기업들이 피하게 만들어요. 의미 있는 책임감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책임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들한테 계속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거죠. 너희들이 윤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윤리적으로 어딘가는 행동이 와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기업이 자기가 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될 부분들을 회피하는 경우들인 거예요. 뭐하는 동시에 마케팅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생활 방식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생활 방식의 선택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앞 문장인 거겠죠. 이건 또한 만들어요. 분열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분열. 어떤 분열을 만들면 이것도 또 by ing니까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겠죠. 암시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비싸게 측정된 윤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덜 책임감 있다고 전가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죠. 야, 너희들 이런 거 안 사? 친환경적인 거 안 사? 아니면 윤리적으로 좋은 거 안 사? 그러면 너 잘못된 거야 라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이란 단어를 핵심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뭘 반대하냐면은 착취와 환경 파괴. 이런 착취와 환경 파괴에 대해서 또 반대함에도 그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덜 책임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얘네들이 착취가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러고 또 환경 파괴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윤리적 상품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분열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 왜 이런 거 안 사?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궁극적으로 혼자의 소비자의 선택은 당연히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이런 글로벌한 불평등과 그리고 환경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요. 당연히 누가 규제를 당해야 되고 누가 바뀌어야겠어요?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진보, 진정한 성취는 달려있어요. 훨씬 더 큰 규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적어입니다. 큰 규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거? 기업의 책임, 그리고 또 집단적 해결책에 달려있는 거죠.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더 강력한 규제에 기업의 책임, 집단적 해결책에 달려있다는 거겠죠. 어떤 거냐면 보장하는 그 자원들이 사용이 되게끔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사용되는, 그러니 계속 소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인 행동에 의존하기보다는 rely on이에요. 개인적인 소비 구매 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회들은 필요해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과 그리고 지구 모두를 우선시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본다면은 위에부터 갔을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윤리적 소비가 나타냈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거고요. 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한계를 말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짚었고요. 마지막 이 12번부터 14번까지 문장은 해결책의 제시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개인적 소비와 그리고 기업적 책임,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여기에 궁극적으로 이 혼자 하는 소비는 해결할 수 없어. 불평등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개인적인 결정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들은 시스템과 정책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리. 이 포인트들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문장 영작 하나 나오는 문장 정리해주면 윤리적 소비의 어려움은 이런 추정, 혼자 하는 거에 추정이 되어 있다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여기에서 아마 영작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 요것들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어려운 부분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네.